조용한 밤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그의 손길이 스쳐갔습니다.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떨리는 손끝이 닿고 가까워진 숨결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눈빛, 이미 선을 넘어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라 불렀던 남편의 동생이 그 순간엔 낯선 남자로 다가오더군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나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 분의 깊은 사연을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20년 평범한 주부였던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의 이야기죠. 그럼 이제 그 깊은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건 28살 때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 성실한 사람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거든요. 남편의 가족들도 저를 잘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동생은 저를 친누나처럼 따랐습니다. 시동생 민수는 남편보다 5살 어렸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순수하고 밝은 청년이었죠. 방학 때마다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하며 저를 따르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때의 민수는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제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고 형과 게임하며 웃던 모습. 시간이 흘러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도 구했죠. 그 사이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우리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조카들을 무척 귀여워했거든요. 형수님 요리가 최고예요. 집밥이 그리워서 왔어요. 그런 말들을 하며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남편도 동생을 많이 아꼈습니다. 우리 민수, 이제 제법 어른 티나네. 그렇게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저 역시 민수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결혼 후 외로웠던 저에게 그는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 일상에 균열이 생길 줄은.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린아이 같던 민수는 어느새 30을 넘긴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40을 넘기며 여자로서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진 것부터 시작됐죠. 결혼 15년 차가 되니 모든 게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대화도 줄어들고 스킨십도 의례적인 수준이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곤 했죠. 당신 오늘 어땠어? 이런 간단한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저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였죠.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는 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다 줬어요. 형수님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들 학습지를 정리해 줬어요. 형수님 혼자 하기 힘들죠? 남편도 하지 않는 일을 민수가 해준 거예요.
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민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더 이상 어린 시동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부드럽게 저를 바라보는. 설마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현과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만들려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갈 때면 어김없이 찾아왔죠. 형수님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요. 그런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웠어요. 남편이 없을 때 외로운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면 저는 그 뜨거운 시선을 등 뒤로 느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들을 닦고 있는데 민수가 식탁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길이 제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높은 선반에 손을 뻗어 올릴 때면 뒷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죠. 블라우스가 살짝 올라가 허리가 드러나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요. 빨래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끝으로 서서 팔을 높이 올리는 제 모습을, 옆구리 라인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은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돌아보면 민수가 황급히 시선을 돌리곤 했죠.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 속에서 읽힌 것은 더 이상 형수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한 여자를 갈망하는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시선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랫동안 여자로 대접받지 못했던 저에게 그의 관심은 묘한 설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남편이 3박 4일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캠프를 가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때 민수가 찾아왔어요. 형수님, 저녁 드셨어요? 같이 드실까 해서 음식을 사왔는데.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중국 요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없는 정적한 집, 오직 저와 민수만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가 많았어요. 술도 한 잔씩 곁들이면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형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안일도 아이들도 모든 걸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의 말에 괜히 서글퍼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제 노고를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맙다, 민수야. 너만이라도 이렇게 말해주니.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최근 쌓였던 외로움과 허전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손수건을 건네며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우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민수의 손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거칠지 않고 세심한, 마치 깨지기 쉬운 꽃잎을 만지듯 조심스러운 터치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같은 떨림을 읽을 수 있었어요. 형수님, 그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형수가 아닌 한 여자로 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민수의 손이 천천히 내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여자로서의 갈증이 터져나왔어요. 민수야.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제가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하지만 간절한 키스였어요. 처음에는 입술이 살짝 닿는 정도였지만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도덕이라는 잣대도 오직 남자와 여자만이 남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숨이 가빠져 있었어요. 민수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몸 전체로 전해졌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민수의 손길이 제 등을 타고 천천히 움직였고 저는 그 터치에 몸을 맡겼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염려가 동시에 읽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의 경험은 제 생애 가장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민수의 세심한 손길 하나하나가 제 몸 곳곳에 새로운 감각을 일깨웠어요. 그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 제 쇄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민수는 정말 섬세했어요. 제 어깨선을 따라 흘러내리는 그의 손길, 제 허리를 감싸 안는 그의 팔. 모든 것이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형수님, 그가 제 귓가에 속삭일 때마다 그 낮은 목소리와 뜨거운 숨결이 저를 더욱 깊은 감정의 바다로 이끌었어요. 그 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현실을 잊고 그 순간에만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새벽이 되어 정신이 들었을 때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순간 민수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정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날 밤은 어색함 속에 끝났어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우리에게 돌이킬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민수는 며칠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하루 종일 그날 밤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자로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 내가 아직도 여자구나 하는 실감.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눈치챘을까? 내 얼굴에 뭔가 드러나는 건 아닐까? 다행히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여전히 무심했고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형, 안녕하세요. 평상시처럼 남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그날 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도 저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잠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형수님, 그날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익혔어요. 괜찮아, 민수야.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그것이 실수였을까요? 그 후로도 민수는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잠깐의 스킨십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긴장감이 더 자극적이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끌림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후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형은 어디 계세요?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어. 우리는 또다시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둘 다 그 상황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했어요. 하지만 대화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자극이었거든요. 형수님,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날 이후로 형수님 생각만 해요. 그 고백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거부감보다는 떨림이 더 컸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민수야. 그 한마디가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다른 경험이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대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입술이 제 이마에 먼저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뺨, 제 목덜미로 이어졌어요. 매 순간마다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블라우스 위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 그 따뜻함이 제 피부를 타고 번져갔습니다. 형수님,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더욱 깊고 진했어요. 민수의 모든 손길이 저를 녹여버렸습니다. 그의 가슴에 안겨 있으니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났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민수는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형수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그런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간 오후 시간도 우리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민수는 제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뒤에서 안아주곤 했어요. 갑작스러운 뒤포옹에 처음엔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깜짝이야 제가 살짝 몸을 떨면 민수는 웃으며 더 꽉 안아주었어요. 그의 가슴에서 들리는 심장 소리가 제 등에 전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면 저는 더 이상 설거지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의 턱이 제 어깨에 닿는 감촉,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치는 느낌. 집중이 안 되잖아. 제가 속삭이면 그럼 나중에 하세요. 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아 버렸죠. 어느 날은 제가 높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발끝으로 서 있을 때였어요. 민수가 뒤에서 다가와 저를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제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살짝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저는 그의 힘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물건을 꺼낸 후에도 그는 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제가 말해도 조금만 더. 그가 속삭이며 저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경험은 더욱 특별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민수가 집에서 비를 피하게 되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남편 옷을 건네주었는데 민수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어느새 완전한 남자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도 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상의를 입지 않은 채로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수님, 그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어요. 이번에는 그가 주도했습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는 그의 손길, 그때마다 제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온통 집중시켰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가 속삭였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지만 동시에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민수의 입술이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쇄골, 어깨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는 곳마다 제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더욱 뜨거웠어요. 비 내리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민수의 거친 숨소리, 제 가슴에 와닿는 그의 심장 박동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형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그에게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와 함께 우리는 더욱 깊은 감정의 바다로 빠져들었어요.
그 오후는 마치 꿈 같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우리는 한동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세 번째 만남도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민수의 손길이 아직 제 몸에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다음 만남을 기대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2달 정도 계속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처럼 지냈지만 속으로는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 주말 오후, 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간 저녁 시간. 그런 순간들을 민수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혼자 계세요? 그런 문자를 받으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쇼핑백들을 들고 힘들어하는 저를 민수가 우연히 만났죠. 도와드릴게요. 그가 자연스럽게 짐을 받아들었어요. 집까지 따라와서 짐을 정리해주는 그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아무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형수님은 너무 혼자 감당하고 계세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포옹이 거실로, 그리고 하지만 위험한 순간들도 많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민수가 재빨리 상황을 모면했지만 그때의 긴장감은 잊을 수 없어요. 또 한 번은 이웃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도 있었죠. 민수가 화장실에 숨어 있는 동안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어요.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부담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일찍 집에 왔는데 그때 마침 민수와 함께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에 들켰다면? 아이들이 상처받았다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수님, 갑자기 왜요?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형수님. 형수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의 이해에 감사하면서도 아쉬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집에 오는 횟수를 줄였어요. 와도 예전처럼 저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일상은 다시 밋밋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아이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습니다. 저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계속 되뇌었어요. 몇 달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저와의 일로 인해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수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구나.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아직도 아팠어요. 첫사랑을 보내는 것 같은 아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끝이 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채로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전환점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순히 유혹 때문이었을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여자로서, 아내로서 외로웠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공허함이 제가 실수를 하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대화도 늘리고 데이트도 하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옛날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결혼 초기의 설렘까지는 아니어도 편안한 동반자로서의 사랑이 다시 자리 잡았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남편도 변해야 했고 저도 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민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이도 하나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마주치지만 이제는 편안해요.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거든요. 그때의 일을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복잡한 심경이에요. 한편으로는 후회됩니다. 가족들을 배신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여자로서의 욕망을 인정하게 되었고 부부관계의 소중함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솔직해졌어요. 남편에게도 저 자신에게도요. 물론 그날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입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지. 때로는 참는 것이 용기일 수 있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부족하지는 않나요?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금지된 유혹이 달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은 일시적인 스릴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를 뻔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